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언론 매체 오터레터의 발행인인데요. 박상현 재미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제 우리 정부가 이 도감청 문건 네,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네. 위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별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그 일부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일단 공개된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일부 조작이 됐다, 안 됐다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예.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문서가 가짜가 아니라 위조 이야기하면서 문서 네.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나온 특히 이제 한국과 관련된 문서에서는요.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인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한국이 포탄을 공급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실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문서에서 드러난 걸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됐구나라는 게 뿐이지 실제로 이 한국이 이렇게 오고 간 대화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이걸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 다른 코너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존 커비 그 조장관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기자들하고 문답한 내용을 보면 저도 정리가 안 되던데 뭐 절충됐다 뭐 위조 변조 관련해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언론은? 지금 존 커비가 지금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음흠. 아직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지금 얼굴에 맞은 달걀을 모으면은 오믈렛 공장을 만들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달걀 에곤 페이스라고 이제 망신당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그만큼 지금 창피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날조라면은 완전히 위조라면은 망신이란 말을 쓰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예.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온 내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하고 FBI 연방 그 수사국이 그러니까 대대적인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럼 수사의 포인트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출자 색출이 제일 급하고요. 예. 누가 이걸 유출했는지, 그리고 의도, 경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유출 규모인데요. 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추가 유출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공개된 문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뭐 쏟아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다음에 어떤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첩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계속 도와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러시아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공개된 문서 외에 다른 문서가 또 있다면은 러시아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문서를 최초 보도한 곳이 미국의 뉴욕 타임즈잖아요. 그런데 보통 언론 같은 네. 경우는 이런 문서가 입수가 되면은 그냥 무작정 보도하는 게 아니라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욕 타임즈가 그렇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확인 네. 거청을 거쳐서 이 문서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보도한다. 이런 경위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은,
과거에 2010년하고 2013년 그 대대적인 그 해킹하고 유출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있었고 파나마 문서도 있었고 그때마다 뉴욕 타임스가 해온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출된 문서를 입수를 하면은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거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정부하고도 확인하고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국가 기밀이라도 일단 공개된 문서인 경우에는 보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조 주장을 그런 절차가 미국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조 주장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러시아 개입 가능성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보도가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러시아가 그랬다는 이유도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이게 공개됐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겠냐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러시아가 개입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러시아가 이거를 입수를 했으면 이게 알게 되었으면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자기네가 조용히 알고 있을 때 그 정보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건데 네네. 이걸 언론에 그 온라인에 뿌린다는 거는 이거는 있기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해킹이냐 유출이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는 유출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었다면 러시아가 만약 해킹을 했다면은 자기네가 조용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 뿌려진 걸로 봐서는 이거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죠. 유출이라는 것은 내부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출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임이 여기서 왜 등장하는 겁니까? 사실 그 디스코드라는 곳이 원래는 게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게이머들이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굳이 게임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보편적인 20대들한테는 굉장히 일반화된 소셜 미디어가 됐어요. 보이스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나왔을 뿐이지 굳이 그게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그게 만약에 그쪽으로 유출이 처음 됐다면은 이거 유출한 사람의 그 어떤 정체를 확인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문서는 그 문서 파일이 아니라 사진 파일로 유출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파악하기 좋을 거라는 그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거꾸로 지금 우리 정부는 도감청도 없었고 이 문서의 상당수는 위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가 미국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나요?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에 나온 그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실 한국하고 그 이스라엘 두 나라가 제일 부각이 되거든요. 한 30몇 개국 첩보가 다 들어왔지만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말로 그쪽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보도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확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이게 조작이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럴 만한 의심해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제 모사드가 이제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위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 보도와 관련해서 위조라고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며칠 뒤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데 지금 그 전에 공교롭게 이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혹시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고 진단하는 내용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그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한국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한국 정부를 난감하게 만든 상황이 앞으로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번 올해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데 굉장히 지장인을 초래할 거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그런 내용을 그 유출이 된 상황에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시 한국과 관련해서 다른 정보나 다른 문서가 추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진단이 되나요? 그건 아직 알기 힘든 상황이 지금 유출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이 이거 하고 있는 거 미국인들 다 알고 있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놀라운 게 아닌데 지금 이게 미칠 영향이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가장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보통 이제 언론의 생리가 문서를 입수하면 한순간에 그냥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타를 치면서 공개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뉴욕타임즈가 갖고 있으면서 아직 보도 안 한 게 더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습니까? 보통 그렇게 문서가 입수되면 한번 쫙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개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예전에 파나마 페이퍼처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때는 그 시리즈 넘버를 붙여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단 문서 자체가 한 100여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문서인데다가 뉴욕타임즈에서도 그런 식의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문서로는 이게 아마 부도가 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입수된 건 이게 이제 거의 전부인 것을 일단 좀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현 재미 칼럼니스트였습니다.